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연휴가 끝난 9월 27일 정오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답답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은 왜 우파는 지도자가 없느냐, 좌파는 끝까지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파는 투사들이 없느냐 등등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밀어줘야 될 거 아니냐. 리더가 혼자서 나오느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밀어주는, 격려해주는, 동참하는 동조자가 있어야 한다. 동조자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장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대장이 있으면 부하가 있어야 되고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팔로우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름을 드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전희경 국회의원 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인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요사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정치판에서 한번 이전 투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투사로서의 능력이 검증될 것입니다.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1980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시에 신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도하다가 나중에 계엄사에 의해서 구속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MBC 노조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90년대에 들어가서 아주 확실하게 자세를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5번 연달아 당선되었고 그동안에 이분의 정책 활동이라든지 발언은 보수적 가치, 우파적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된다. 폐지할 단계가 아니다. 강화해야 된다는 그 개정안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 부의장 시절에 그때 진행되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권력 남용이다. 이것은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상당한 투쟁력과 이념적 확신을 보여주는 분인데 또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또 주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중성이 좀 약해서 그런지 대중적 이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이제는 국회 부의장을 그만두고 내용을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 주말 시간대에 2억 4,594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정부의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다. 합법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니까 해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더니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이겠죠.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에 4,132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등에도 1,611건에 2억 461만여 원을 사용해가지고 도합 1,842건에 2억 4,594만 원이 지출된 것이 위법성이 있다. 위법 혐의가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정빙 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정빙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은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236건에 3,132만여 원에 달한다. 주점 등에서 사용한, 그리고 사용 업종 기재가 누락된 것도 꽤 많다. 3,033건에 4억 1,469만여 원에 이른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 심재철 의원은 이 조사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외부의 변호사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점에서 아주 특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한 건수도 총 70건, 고급 수시 초밥이죠. 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비어 호프 맥주 펍 118건, 주막 막걸리 43건, 이자카야 38건, 와인바 9건 등등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폭로를 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실이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의 심의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심의의원은 오늘 오전 비상의총회에 참석해가지고 기재부는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정상 접속하던 중에 우연히 찾게 된 자료다.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서 사용하고 지금도 재정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느니 국가 안위와 관계된 국가기밀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거 기밀이 아니고 국회가 꼭 알아야 될 정보다. 영수증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뭐가 부끄럽느냐. 이것을 폭로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국회의원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정책을 사전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 끄떡없는데 나는 고발 나흘 만에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가지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거운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고자 고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의위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문제이며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다.
국가의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입법부가 볼 수 없게 하는 것부터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정부로 인정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자료들을 상시적으로 감독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검찰도 문제지만 압수수색 사항이 아님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도 문제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탄압행위다. 대정부 투쟁 이어나가겠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의총에 참석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는데 내용이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 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업무 추진비가 기밀인가? 혈세 내역 따져보자. 개발정보 유출 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쟁점이 참 많군요.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영수증을 끊고 쓰는 그 뭐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하는 돈이 아니고 영수증을 끊고 쓰는 돈은 국회가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 세금을 정확하게 쓰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국회가 출범한 연유입니다. 그게 바로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의 제1조가 뭐냐? 세금을 매길 때는 국회, 당시는 귀족회의입니다만 귀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성립된 건데 공무원이 쓴, 더구나 공무원 중에서도 중요한 청와대 공무원이 쓴 업무 추진비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하고 여기에 사법부가 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검찰, 사법부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상권 분립은 어디 가느냐.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선한 권력도 독재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문제다. 즉 상권 분립에 관한 문제다. 이 귀출과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